녹화돼요. 아까도 녹화를 했어요. 떠든 것도. 아, 떴던 거요? 음. 아, 이제 잡수면 돼. 아니, 편안하죠. 어차피 보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해봐야. 책 읽기 하니까 다 조용해요. 이상하다. 우리 영국에 책을 많이들 읽으실 건데. 근데 책을 너무. 말하기 위해서 본인 입을 닫으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 커피 먹을 때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한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50분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떠야 되니까. 그래갖고 좀 약간 번호를 나눠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어차피 못 읽으셔. 못 읽으시니까 이번에 느낀 게 읽으라 하고 될 문제는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고르면 동영상으로 이미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이 없어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미 포스팅에 요약해갖고 올려놓은 것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건 저자분이 한국에 와 계셨죠. 예. 최준영 박사님도 있고 마크 레빈슨도 와갖고 최준영 박사님하고 대담을 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 그 올려놨어요 링크. 다른 책들도 착착착착착. 그래갖고 여기 보면 레이 달리오 거 같은 경우는 저자가 직접 자기가 더빙해가지고 만화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예.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 꼭 봐라 하면서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관련 역사 그리고 사업화 사례하고. 레이든요 제일 유명한 동영상은 하우 이코노미고. 그렇죠. 예. 그 유명하죠 그게. 진짜 유명하죠. 예, 유명하고.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 하우 이코노믹 웍스라고 그 레이 달리오가 올린 그 있어요. 맞아요. 아, 원칙 말고 이거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 네네. 그거 링크 드릴게요. 다음번 갈 때. 유튜브가 한글로 많이 번역해놔가지고. 예, 단태 아저씨가 해놓은 거가 좀 볼만합니다. 김단태라고 계시는데 그 아저씨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보면은 이거부터 얘기하죠. 요거 다음 주에 미안해 끊어서. 아니 괜찮아요. 다음번에 할 건데 안전마진부터 시작을 해 가거든요. 세스클라이만에 요건 제주 거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투자할 생각, 어차피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영상 해놓을까지 전부 다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정리해놓은 거 갖다 넣어가지고 없으면 제가 놓고 해서라도 뿌릴게요 이번에. 이번 것도 좀 왜? 아니 잘하시고 계시는 거야. 녹화하고 남들이 써놓은 거 요약한 거 갖다 놓고 내가 설명을 해서라도 뿌릴 거야.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차피 다만 안 드릴 거잖아요. 응? 본인만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다 내 멋에 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되게 재밌어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면서 되게 현실적이야. 나 당장에 한 분 더 계셔요. 이거면 됐어. 더 바랄 거 없어요. 인생이 재밌어요. 이게 12시간씩 책 틀어놓고 하는데 이만한 책이 없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하여튼 뭐 나도 없으면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안 되면은 녹음을 해서라도 뿌릴 겁니다. 다. 그래갖고 요 킨들버거 책 옛날에 읽었는데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읽고 녹화를 해서 소리하고 해갖고 전부 다 준비해드릴게요. 전 이 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게 통사로서 요거 두 개 정말이라보다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를 읽다기보다는 그 경기 순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빅데빗 크라이시스는 40개 정도의 사례 연구가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1970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가 오르면서 빨려 들어갔던 돈이 한머니가 돼갖고 돌기 시작을 해요, 세상을.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나오고 경기순환이 강력해지거든요. 또 하나 뭐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일은 그때부터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실제 가격. 왜 오를까? 세 번을 읽어줬는데요. 보시면 자기 딱 좋아요. 딱 해가지고. 빅데빗 크라이시스? 그죠. 좋아요. 혼자 보면은 저거 책이 세 권이라고요? 네. 얇게 3번 나눠져 있어요. 1, 2, 3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얇아요. 알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안 돼요. 앞에 1권만 읽으면 1권이 내용이고 그렇죠. 2권, 3권은 사례 연구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 교재 같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3권에는 40개의 이전의 위기에 대한 예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IMF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 책 사가지고 앞에 보고서 집어 던지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해제를 만들겠습니다. 빅데빗 크라이시스는 그만한데 단기패 공개가 진짜. 지겹죠. 그것도 싫었는데. 지워야지.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이 책을 안 되면 2달에 걸쳐서라도 하나하나 전부 다 해제를 달아가지고 왜
해제? 아니, 지금 요약본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느낀 게, 어차피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럼 요약본하고 요약 동영상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요약 동영상이 또 필요하겠어. 볼게요. 그러니까, 다 보는데 저는 레이더 교체 제도 대단하십니다. 못 보겠어요. 어떤 거요? 레이더 교체. 들어야죠. 전자책으로 들어야지. 못 봐요. 그거 어떻게 봐? 변화하는 세계 필터였나요? 네. 재밌어요. 재밌죠? 그거만 재밌어. 아, 레이더 알면 그 저번까지는 너무 재미없이 책을 썼어요. 프린서플이 최악이에요. 근데 제 프린서플을 보고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뭐라 할까? 그 실용서라기보다는 그거를 갖고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뻥튀기 갖고 써먹기에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써 있는데 안 되겠다. 녹음을 못 하겠습니다. 차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어요. 다음번에 커피나 드시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잘 알면서 뭐예요. 이게 참. 하여튼 요게 다음 거고 우리가 원래 거 지금 하던 걸 다시 보죠.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그 70년대 이야기 좀 더 해야 돼요. 이제 한머니가 시작이 되거든요. 5.1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5.1달러가 보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들어가서 그게 런던에 들어가서 시티라는 그 금융구역에서 돈이 뿌려지기 시작해요. 슝슝슝 개도국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1980년대부터 90년까지 가는 그 금융위기 IMF까지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크로스 보더 론? 크로스 보더 론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지? 대출?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어가는 대출이 있어요. 크로스 보더 뭐라고 했었는데 이 머리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출이 보통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책을 썼지 않겠습니까? 책을 썼는데 책 두 번째 책이 개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욕을 먹었는데 왜냐면 거기 떨어진다고 결론을 냈거든. 잘못했어요. 유동성이 들어오면 유동성을 제어를 못할 것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동성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금리가 아니에요. 유동성. 근데 유동성 중에 제일 무서운 유동성이 뭐냐 하면 비해신 대출인데 비해신 대출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그 국경 간 넘어오는 돈하고 또 하나는 그 도매금융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외환 통제국일 때 그게 외부 유동성이 영향을 제가 물론 영향을 받겠는데 기본적으로 외환 통제국인데 다 받아요. 받긴 받죠. 그럼요. 영향을 환율 타고 들어와요. 통제 못 해요. 들어온다고. 통제 못해요. 실제로 통제 안 돼. 통제가 됐으면 우리가 그 달러 수업 안 했을 건데 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달러 수업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돼. 왜? 통제가 되니까 거기는. 괜히 연준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렇지.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통제를 그러니까 스무딩을 하는 거지 부드럽게 움직임을 만드는 거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스무디 오퍼레이션. 그랬고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왜 그런 거냐? 거신 되게 실용적이에요. 우리 환율이 2천원만 부동산이 멀쩡할 것 같아? 다 박살나요. 왜죠? 위기가 와서? 무슨 위기인데? 유동성 위기가 와요. 왜 오죠? 크로스보더 오더가 아니고 크로스보더 뭔데? 하여튼 뭐 대출인데, 그러니까 국경간 넘어가는 이 돈, 한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대출이 들어왔다가 이게 슝 하고 나가버려요. 이 돈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5월달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만 들어왔어요? 아니, 전 세계 다 했어요. 슉 들어갔다가 슉 나오면 그 나라가 풍지박산이에요. 풍지박산? 왜 풍지박산이야? 우리가 이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IMF 맞았잖아. IMF 맞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맞았나?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100원짜리 달라고 했는데 100원짜리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줄돈이 없는 거죠. 줄돈이 없어. 줄돈 없어. 당장 오늘 달라는데 줄돈이 없는 거죠. 오늘 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100원 줘야 돼, 100원이 없어. 줄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닐 때 태국이 문제였어. 태국이 시작점. 왜 태국이 왜 문제였을까? 태국이 왜 문제였죠? 태국이 당시에 장사가 엄청 잘했어요. 태국이 일본 따라잡는다고 했어요. 한국이 일본 따라잡는 게 아니고요. 태국에 막 경제가 막 붐붐 막 일어나고 도시 막 지어대고 땅 투기가 막 일어나면서 땅 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일본에서 90년에 불황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 있던 공장이나 생산 시설들이 태국으로 엄청 많이 이전이 됐어요. 맞아. 지금은 태국에서 그때 물난리 한번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본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왜? 태국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부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 책과 접점이 나오죠. 뭐죠? 이게 컨테이너가 작동이 되면서 물건을 실어 나갈 때 거의 국내 수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소싱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다고 그러냐? JIT로 돌렸거든요. 이거를 또 태국에서 부품이 바로 그 즉시 생산 뭐라고 하죠? JIT가 Just in Time이니까 즉시 생산 납기 해가지고 이게 핑핑 돌아가다 보니까 재고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컨테이너 운수가 되게 잘 돌아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본에 또 공장이 한국으로 안 오고 한국은 전쟁 날 것 같잖아 맨날. 무장군이 넘어가고 총 빵빵 쏘고 했으니 이게 일본이 들어오겠습니까? 공장이 이제 태국으로 갔었나 봐요. 태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하니까 막 일본인 동네도 생기고 막 그랬을 때요. 자꾸 이제 우리가 제2의 일본이나 태국이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다 그래갖고 투자가 막 들어가죠. 우리도 지금 어때요?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베트남 아파트를 갖다가 서울 시내에서 막 코엑스에 사람들 모여서 박수 치면서 와 분양하고 했던 거? 그런 정도 일이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해외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가갖고 이 오일머니가 돌아서 뭐 하던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환율이 강세가 돼요. 강세가 되고 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막 부풀어 올라요. 주식값도 막 부풀어 올라. 다 좋죠. 다 좋으면 이게 좋아요? 그럴 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기 순환이 맞춰가지고 순간에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천천히 뒤에 가서 빠르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100원 주세요. 그러니까 100원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100원은 원래 없어요. 뭐죠? 다시 빌려다가 줘야 되는데 안 빌려주는 거죠.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는 100달러죠. 100원이 아니라 100달러가 되면은 내 돈이 아니고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는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갑자기 외환위기로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옆 동네를 보니까 한국이 있네? 너도 똑같니? 똑같네. 그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외환위기였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다? 1970년에 5.1 쇼크부터 시작된 돈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때린 거다. 근데 이게 똑같다. 그 돈이 들어가면은 집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고 다 오르더라. 빠져나가면 풍지박산이 나더라. 그래서 보통 언제 그 돈이 들어간다? 경기 좋을 때 개도국으로. 언제 빠져나온다? 경기 나쁠 때 빠져나간다. 그 후에는 중국이 들어와요. 또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건 또 따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중국 얘기는 이제 IT 버블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또 약간 또 다르게 지나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과의 이야기 돌아가면서 폭탄이 또 새로운 폭탄이 돌죠. 그러니까 조금 했던 그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제 세상을 흔들 만큼 이제 한번이 또 끝내는 거야. 에어컨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규모와 새로운 강도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딴 얘기하다가 잠깐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좀 많이 못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거지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114페이지에 보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뉴욕의 돈 시티뱅크. 지금은 그 시티뱅크가 맞겠죠 아마도. 네, 그런데 수장이자 당대 가장 저명한 은행가인 월터 리스톤은 은행이 국제 대출에서 너무 능숙해졌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리스톤은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와, 완전 개소리죠.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정말 뭐랄까 IMF 때 한국 사람들한테 묻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베어링스 은행이 있죠. 영국에 그 역사책에 나오는 은행인데 그 되게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은 그 은행이 한 명의 트레이더가 그 상품 선물이죠. 선물로 옵션인가 선물인가 한 방 잘못 걸어갖고 그 딱 한 방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망했죠. 시티은행은 정말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티은행이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뭔데요? 2018년, 19년 정도에 시티은행에서 내가 좀 정확하게 연도수는 기억 못하는데 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예요. 시티은행이다. 그리고 2020년인가 이제 소매에서 다 철수해. 뭔가 불안했었나 보다. 걔들은 진짜. 그러니까 보시지만 일단 영국 말씀드리시면 뭐냐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엔 되게 저명하다고 써있잖아요. 여기 저명하다고 써있잖아요. 뭐 저명한 뭐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은 아까 좀 하시잖아요. 동네 은행의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미국이란 동네
국제은행은 업무는 몰랐던 거죠. 사실상 다 함께 몰랐대요. 이 책에 따르면은.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다. 국가 많이 파산했죠, 이후에. 백제, 아르헨티나 맨날 지금도 파산하고 있어요. 참네. 답이 없어. 우리나라도 파산했죠, 사실상. IMF 맞고서. 베트남도 자주 망해요, 요즘에. 가끔 부도납니다, 걔네도. 그러니까, 요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잘 돼요. 한번 어딘가 터지면은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잘 터지니까. 그 옆에 보시면 또 멋진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115페이지에 멋진 문구인데, 자본이 부족한 은행들은 자본이 풍부한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대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겼고 결국은 은행들을 경기 침체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감염 위험, 즉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문구와 사실 이 앞에 보면은 패키징 하는 게 있어요. 패키징. 부채 패키징이 있거든요. 요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죠. 이거 꼭 하고 가야 돼요. 배 이야기 못하겠다. 배 이야기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서프라임 모의 사태를 다음번에 사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진짜. 레이달리오 얘기할 때 사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례 연구하면 되게 재밌겠네요. 사례 연구하면, 우리가 뭐 대학원생도 아니고 사례 연구하면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거 누가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죠? 우리 한번 해보자. 천천히 놓고서 열어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언제 뭐가 있었다, 맨날. 그 세계 대공황 것도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레이달리오 책 읽어보니까. 저만 재밌다고 할 건데. 하여튼 뭐. 얘기해보죠. 뭐냐면 1970년대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할 때 은행들이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니까 대출 채권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묶은 다음에 다시 잘라가지고 또 팔았대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에다 팔고 태국에다 팔고 한국에다 팔고 다 팔았어요. 촥 모아가지고 그 채권을 갖다 묶어가지고 싹 섞은 다음에 다시 페인트로 싹 칠한 다음에 다시 잘라 착착착착 그래갖고 트렌치를 나눠. 요거는 A급 트렌치, 요건 안 망해. B급 트렌치, C급 트렌치. C급은 좀 위험하니까 이자를 좀 많이 줄게요. 많이 뜬 이야기죠. 뭐죠? 있잖아요. 그쵸. 그 짓을 1970년에 했대요. 대출하면서.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딴 책 보면 뭐냐면, 1930년에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대공황 때. 이게 역사가 있구나. 그럼요. 이거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1860년. 1860년대에 쓴 책이 있거든요. 무슨 책 이름도, 이 책도 읽어보고 싶긴 한데, 개정판 금융투기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금융투기 역사. 금융투기 역사에 보면 1860년, 1800년, 1700년대에 그 영국에 있는 투기꾼들과 그 투기 관련들 잡지에 썼던 글들을 갖다 모아서 해놨는데, 지금 나오는 거라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진전 없어요, 인간들은. 그때 뉴턴이 했던 말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내가 천체 무게는 재도 인간의 광기는 못 재. 지금 다를 것 같아? 똑같아요. 바이오 떠봐요. 막 달려가요. 2차 전지 막 달려가죠. 어떻게 할 줄 알고, 쟤들은 지금. IT 버블 때, 뭐 부동산, 그때랑 지금 차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보죠. 그거 하나를 해먹었고, 또 뭐가 있었지, 아까? 여기서 바닥을 향한 경쟁. 여기서 말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은 뭐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있는데 맨날 애들 데모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도 똑같죠.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 똑같겠죠. 근데 대충 해줘. 왜? 내가 내주면 저쪽에 해줄 거니까. 이게 뭐죠? 바닥을 향한 경쟁이에요. 점점 더 대출 조건이 약해져. 안 좋아져.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서프라임 똑같이 썼어요. 내가 내주면 저쪽 은행이 해줄 거니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하죠? 신용등급 표가 있는데 신용등급 표도 막 이제 날 쪼하고 막 그러죠. 걔들끼리 똑같은 거예요. 변화는 없어. 뭐죠? 옷만 새로 입었어. 애들이 까먹을 때쯤 되면 와요. 제 아는 분이 그 금융 쪽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위험한 걸 안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금융혁신이라는 건 위험한 걸 안 위험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위험이 사라질 리가 있겠냐? 근데 최대한 잘게 쪼개갖고 여러 사람한테 넓게 분산시켜가지고 또 살짝 섞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역사책을 보니 똑같아요. 그렇지만 현대도 보면은 증권사나 이게 이제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던 상관없는데 수익률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내버리고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레버리지가 이제 고점으로 가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상이다. 그렇죠. 위험이 그거 같이 위험이 커지죠. 무슨 일 터질 줄 알고. 네. 처음에 이 개념이지만 그 사람의 뭐랄까 돼요. 똑같아요. 옛날 개념이. 일본 개념은 정말.
네, 똑같아요. 그리고 레이달리오가 자기 이제 거시 템플릿, 금융위기 템플릿에 보면은 기본은 똑같다. 사례 다 똑같이 돌아가니까 이걸 보고 좀 공부해라. 근데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조단위 부자가 직접 자기가 구술을 해가면서 동영상을 만들었겠어요.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보고 너무 좋아해요. 어이구 재밌어요. 막 그러는데 애 엄마가 너무 싫어요. 이런 초등학생이 뭐 그딴 걸 보고 있냐? 만화나 봐야지 이놈아. 레이달리오 아저씨 재밌어요. 근데 핑크팬더님의 책을 보고선 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뭐 이러고 정말 저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역시 네 아들이구나. 이런 일단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우스 허스타트라는 은행이 있대요. 독일에. 그래갖고 내부 통제를 우회한 통화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걸로 밝혀졌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 오일 쇼크인가? 언제지? 이게 몇 년도냐 이게? 74년 오일 쇼크 때 이제 은행 통제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무슨 얘기냐면요. 은행은 안전한가요? 은행은 원래 잘 망하죠. 되게 잘 망하죠. 안전한 이유는 너무 잘 망하기 때문에 망하면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아주 조그맣게 막아놔요. 착착착착 망하면 안 돼. 넌 절대 죽으면 안 돼. 막 막아놨어요. 그럼 은행이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안 늦어야죠. 네? 사고가 안 늦죠. 아니죠. 최대한 눈에 안 띄게 규제를 우회를 해야죠. 똑같죠. 그러니까 위험을 안 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아니요. 위험을 지는데 사는 사람이 절대 위험하다고 못 느끼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규제를 우회를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죠. 재미난 거 있잖아요. 미국 서프라임 때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위험한 거에 투자하면 안 되죠. 투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가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 지급보증을 써요. 지급보증은 대체협회에 써야 되나요? 안 썼어도 됐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아니 써도 주석에 조그맣게 써먹겠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사가 이제 1,0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1조짜리 파스 상품을 돌리고 있어. 그럼 얘가 망하면 같이 망하죠. 근데 이걸 갖다 내 대체협회에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한테 우리 회사 망한다고 난리 났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안 쓰면 되죠. 베어센스가 망한 게 그래서 망했군요. 아니요. 걔는 괜찮아.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AIG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AIG가 그러니까 그렇죠, 베어센스를 업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폭탄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AIG는 어떻게 하냐면 AIG Financial Product라는 영국에 있던 파생상품 부서 CDS를 만들어 찍어 팔던 애를 갖다 지급보증 쓴 거죠. 자회사니까. 그래갖고 얘가 터지면서 같이 들어와갖고 AIG가 망하니까 AIG가 망하면은 현대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국영화를 시켰죠. 인류 역사 가장 거대한 국영화였어요. 공산주의 실험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AIG라는 그 거대한 보험사가 국영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우회를 했잖아, 우회. 우회를 해서 금융사는 끊임없이 우회를 해요. 왜죠? 공무원들은 똑똑해요.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보다 더 월급을 많이 주고 더 똑똑한 사람들을 금융사에 끌고 가죠. 왜죠? 공무원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간에 우회를 해야 되니까. 야, 법을 어기면 안 돼. 그쵸, 뭐죠? 회색은 흰 거예요. 검은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이거 우기는 거죠. 법상에 이제 허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우회를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돈 안 빌려줬다. 자회사가 빌려준 거다. 근데 내가 지급보증을 섰네? 지급보증은 법률상 적으라는 이유가 없잖아. 터지면 어떻게 돼?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야. 영국에 있던 회사야. 내가 무슨 책임 있어? 법률상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조항이. 걔는 영국에서 관리를 할 거지 내가 할 건 아니잖아. 미국도 뭐라. 그럼 어떻게? 양쪽에 또 규제경이 다르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쳐다봤겠죠. 야, 너 이상하다. 이거 좀 잠깐 봐봐. 그랬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저기 저쪽에서 보고 얘 이쪽에서 보고 얘 이쪽 뭐라고 하죠? 야, 네가 나한테 뭘 할 건 아니야. 난 미국 회사라니까 미국 회사라고 했겠죠 분명히. 여기저기 이제 그 회색 지역에 서 있었겠죠. 공무원들 보면서 되게 난감했겠죠. 야, 저거 아닌데. 그랬겠죠? 분명히. 그런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도? 많을 건데. 회색 지역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수십억씩 주고 이제 MBA나 이런 데 이제 하버드나 예일에서 끌어다가 사람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지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프라임 때 얘기인가? 아니다. 이 책에 나오는 1970년대에 독일에서 터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뭐라고? 명저예요, 명저. 왜 명저죠?
언제? 1970년대. 야, 참 얘기하면서 참 민망하네요. 아,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하죠. 야, 진짜 너도 배울 만큼 배우고 학교도 나오고 갔잖아. 그러니까 좀 장사꾼처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장사꾼 말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또 이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뒤에 가서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 한국만 일단 돈을 벌어갖고 갚았다는 거. 딴 나라들은 못 갚고 여기서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이면 일본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1980년에 서울가가 떨어지면서부터 그 개도국도 이 당시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철소도 짓고 고속도로도 놓고 항구도 건설하고 뭐 했던 애들이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얘들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요. 근데 최고로 무서운 건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들리는 거는 말씀하시죠. 중국 1대1로가 되는 거죠. 그쵸. 못 갚으니까 걔들은 이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아까 표준 모델 얘기했잖아요. 표준 모델이 중요한데, 표준 모델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대로 나라가 쓰려면 어떻게 되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어, 다 만들어갖고 애들 다 자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학교를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데모는 했지만 어쨌든 학교를 갖다 계속 육성을 했죠. 뭐 사학도 말하고 국가에서 막 각 도마다 대학교도 만들고 중고등학교도 막 했잖아요. 우린 빚을 갚아갖고 이게 돌릴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나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뭐 고속도로 놓다가 제철소 만들다가 댐 만들다 부도가 나니까 학교를 못 돌려서 교육을 못 한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러니 그게 벌써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회 중치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웠어야 지금 와서 반도체 만든 데가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한두 명의 천재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가 다 똑똑해야 되거든요. 다 어느 정도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글자를 알고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들어가서 라인에 가서 어떻게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육을 안 하니까 현대 시대가 와서도 애들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기계 갖다 줘도 소수밖에 못 돌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때 잃어버린 10년이 개도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싹을 잘랐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죠? 이 책 한 권으로 이해가 안 돼. 로버트 앨런 교수님 이 책을 봐야 돼. 여기서 이제 교육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창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하다 망해먹어가지고 애가 학교를 못 가는 거죠. 나가서 이제 중학교 나오고 나서 가서 이제 공사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직장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은 거죠. 나머지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그러니까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때 부도가 나서 아니 그 빚값 나가 보니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걔들이. 근데 한국은 놀랍게도 한국만 어떻게 외환위기를 안 겪고 돈을 갚았다. IMF 겪었지만 그러니까 IMF 때는 이미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한 인력들이 있었고 그 교육받은 인력들이 있었고 그 인력들이 이미 문화는 뭐가 있어요? 반도체도 들어와 있었고 반도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실 반도체보다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왜죠? 배가 중요해요. 배가 되게 많이 뺏어왔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싼 맛에 사람들 많이 사갔어요. 왜? 환율이 반토막나니까 배값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1억 달러짜리인데 5천만 달러에 판다네? 환율 반토막 났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현대중공업이 역대 최대의 수주를 받았대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반도체 수주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싼 맛에.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저희는 수출 신화가 있죠. 수출해서 먹고 살았다.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딴 나라 전부 다 수출에다 이제 목을 매달고 했대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 갚으려고 수출하려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임금을 이제 못 올리게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임금 찍어 누르고 데모해갖고 야 굶어 죽겠다 이 자식들아 임금 올려라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찰 보내갖고 때려잡고 이 새끼들 죽어. 몇 시까지 해야 됐어요? 7분 남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곧 끝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해야 돼요.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게 5월달에서 온 거잖아요. 수출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수출하려다 보니까 얘들이 환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죠. 저환율 정책을 써요. 저희로 치면 이제 환율이 뭐 400원이었다 800원, 뭐 1200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게 되죠. 어쨌든
자본이 가지니까 수출이 잘 되죠. IMF에서도 하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나중에 수출하고 좀 갚아봐. 왜냐면 자기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돈 났으니까 뭐 해줬거든요. 이래저래. 미국은 또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공산당하고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시장도 좀 열어주고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까 말했던 거.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 포스코가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공장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변변치 않은 물건을 만들긴 하는데 워낙 이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탈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도. 그 후에 가선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원체 싸게 물건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랬죠? 우리 뭐 했죠? 환율 조작 중 난리 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열어준 거예요, 일부러. 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미국이 수입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거의 덕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왜죠? 우리는 반치광이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지 말라 나쁜 짓은 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수출을 막 한 거예요. 보조금 막 주고, 이 책에 보면 막 뒤에 가면 배 이야기 해야 되는데 배에서 막 보조금 줘가지고 또 막 밀어내기 하고 철강 밀어내고, 야 이것이 포스코에서 셀을 만들었는데 한국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보내고, 배도 안 사가면 보조금 줘갖고 그냥 거의 공짜로 주고, 막 공짜는 아니지. 일단 뭐 이렇게 잘못 만들었으니 뭐 현대상선한테 떠넘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죠? 우리 나쁜 놈이냐? 맞아, 우리 나쁜 놈이야. 근데 이게 나쁜 짓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도 경쟁을 갖췄거든요, 이제. 자, 봅시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돌아와가지고 그 오일머니 때문에 애들이 부도나까지 얘기는 알고 걔들이 이제 교육 못 받아갖고 망가진 것도 아는데 그 오일머니 때문에 망가져갖고 수출을 해갖고 빚 갚으라고 시켰더니 수출해서 빚은 갚았는데 갚으면서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한 걸 용인해주다 보니까 걔네가 내수 산업이 망했다. 내수 산업? 그러니까 걔네 제조업이 망했다. 그거가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게 논리가 그렇게까지 비약대학 가는 것인가를 몰랐죠. 근데 이분이 그리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보면서 근데 컨테이너 박스 역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하여튼 이게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보면서 야 한국은 정말 반치광인데 운이 좋았구나. 최준영 박사 맨날 그래. 한국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한국은 그거 좀 알겠어. 그치. 완전 벤처 기업인데 투자해갖고 거의 성공한 것 같아. 와. 저기 어떤 국가가 국가가 반도체 수출하는 건 유일할걸요? 어떤? 어떤 국가가 전쟁 끝나고 그렇죠. 우리 배도 팔고 이제 탱크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비행기도 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파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기 되게 웃긴 거예요. 그지였는데 난감한 거죠. 쟤는 삼성전자들이 되게 많이 그지였는데도. 삼성전자들이 유교 자동차들이 한국 와서 놀래요. 이렇게 만나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 그때는 진짜 완전 흑화먹었어요. 흑화 먹고. 유일한 나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콧물 찔찔 흘리면서 애들 다 이렇게 기분이 더 쪼그레트 하던 애들이 갑자기 나와서 저들 보니까 미쳤던지. 그러니까 오히려 뺏어가야 될 판이에요. 자기네 거 그 옛날에 문 열어준 것도 약간 환율 문제 때문에 다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보면서 이 책은 한국의 말도 안 하겠습니다. 코미디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제일 웃겼던 건요. 우리가 옛날에 독일을 이겼던 거예요. 축구에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정신이 아닐까요? 뭔가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였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표현은 웃긴 해. 엄마들이 이러는 그 성격. 엄마는 그것도 맞아요. 엄마들이 애들을 초이면서 BTS도 이상했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되네. 그쵸.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알았죠. 그게 사실은 딴 나라는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고 다 부도나가지고 교육이 망했구나, 거기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잘했어까지 알았어요. 근데 운이 좋았다. 왜? 우리 부도 안 나고 빚을 갚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IMF를 수직적으로 바꿨다면은 교육 못했죠. 다 일어나갔죠. 그러니까 그거 97년. 이분들은 1980년 이후에 부도가 나가고 작스 망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바보가 됐는데 그게 82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걔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영향이 컸죠. 자, 일단 녹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